KTX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한국은 2008년부터 자체 전투기 설계에 진지하게 고려하여 왔으며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항공 우주 육상 및 해상 장비 면에서 주목할 만한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행기의 개념은 새로운 한국형 자체 개발 무기를 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2X는 2010년 6월에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높고 관심이 높아지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한국은 KTX 프로그램을 18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와 국회가 자체 개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놓고 계속 고민하는 시기라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7월에 공동 참여를 결정한 이래로 1월 6일 조달러의 아이디아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뒤에 페이지가 예상한 60억 원의 개발 비용 중 단지 1억 6,5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 개발 예산조차도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KF-IFX 전투기의 제한된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2008년 이후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진행함에 어려운 난관들이 산적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 개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며 다음 단계는 경쟁 디자인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 디자인은 F-35와 다소 비슷하게 보이지만 303 디자인은 유럽 방식을 따르고 스텔스 모양의 기체에서 전방 카나드를 사용합니다. 스텔스 쉐이핑과 함께 무게가 약 10월 4일 트윈 엔진 전투기가 될 것이며 K마크2 전투기는 F-28LF 슈퍼 호넷 또는 유로파이터 타입 내레이더 횡단면만 노출되어 반사 단면적은 0110 평방미터의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사양조차도 제임스 39의 헤프그라피 펜과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평면에 가까워졌으며 핵심 부품에 대한 국제적인 도움이 적고 더 낮은 기술적 기반에서 모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회사보다 개발비가 적게 듭니다. 본해 한국의 키더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국가가 이처럼 복잡한 일에 대한 기술적 준비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유사한 수입 전투기의 2배에 달하는 항공기당 비용을 지적했다. KTF-X-플로이는 내부 무기창을 추가하며 현재 계획은 블록 1의 무장창과 호환이 가능하므로 블록 상태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지만 블록 1은 내부 무장창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전투기의 크기와 트윈 엔진 디자인은 그리펜과 같은 사양으로 적용하여 진행되공이다. KTX 블록 3은 비폭격기 또는 F-35의 레벨 정도의 스텔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블록과 블록 3의 개선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은 대단히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까지 재정 및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2차 연기가 2014년 6월까지 연장되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4년 10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2020년 9월까지 K블록이 프로토타입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진행 흐름을 바탕으로 하면 첫 실전 배치 전투기는 2025년부터 제작될 것으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KF-X 해외 개발 파트너 중 유일하게 프로젝트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케이프 택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터키는 20%의 점유율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원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의 일부는 이미 F-4 팬텀과 F-16을 대체하기 위해 약 100대의 F-351을 구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터키는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사부가 도움과의 협력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5세대 전투기인 F-35와 4세대 전투기의 F-15의 사이에 해당하는 4, 5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별 기준으로는 초기 블록 1 양산형의 세미스텔스기로 분류되어 4, 5세대 개량되는 블록이 양산기부터는 외부에 노출된 무기들을 매립형으로 바꾸고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 5세대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이프-X로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애플사의 KTF, 5의 애플 등의 퇴역에 맞춰 새로운 공중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 2003년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 2010년에 한국-인도네시아 간 전투기 공동개발협정의 모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총 사업 개발비는 8조 5천억 원에 이르며 2014년에 최초로 체계 개발 예산 200억 원이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카이가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되었고 이어서 개발과 시제기 제작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하는 KTX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개발비는 총액의 60%인 5조 2천억 원, 인도네시아 정부 및 개발업체가 20%인 1조 7천억 원, 나머지 20%는 1조 7천억 원은 한국의 카이를 비롯한 개발협력 업체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한국 업체가 부담할 계획이었던 28종 개발업체로 선정된 카이가 10협력사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10%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로키드 마틴사는 최소 투자액인 8만 5,500%만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참고로 T-50 개발 때는 개발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3천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적의 동맹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진행되었던 F-35 시리즈의 개발처럼 KF-X 사업 역시 한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참여한다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연구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의 상황은 인도네시아가 자금과 연구 인력 부분에서 한국과 협력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또한 엔진 개발 등에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협력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사의 F-35 전투기를 한국군에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100%의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이미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인 T-Rex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B-50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F-35 시리즈를 계속해서 세계 각국에 판매 중인 로키드 마틴사의 입장에서는 4.5세대이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겠죠. 이런 미국 개발사의 협력은 전반적으로 KF-X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KF-X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주축이 되어 함께 개발 중인 한국형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보다 먼저 공동개발 파트너가 된 것은 이미 카이가 개발한 국산 기본훈련기 개인 지원과 고등훈련기 T-5이 가장 먼저 수출되면서 군수협력 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된 영향돈이다. 회의 지원은 17대 50은 16대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었습니다. 2015년에 카이가 맺은 전략적 합의에서는 민수 군수 산업을 비롯해 무인기 분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도 했죠.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 연구진은 KF-X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으로 부르며 한국으로부터 1회 시제기와 기술을 도입 후 자국에서 50대의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내세우며 미루어왔던 개발 분담금 13만 20억 원을 지난 2014년 1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자금 중 20% 한화약 1조 1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국영항공업체인 TDI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던 2012년에 이미 했던 협약을 다시 재조정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으며 현재 납부한 13만 20억 원은 지난 2017년에 이미 내야 했던 미납분입니다. 여기에 2018년 미납분인 1987억 원은 현물로 낼 것을 다른 중이어서 이 또한 2019년에 다시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을 할 여지가 있는 실정이죠. 현물 의향을 밝힌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현금 및 현물 출자로 부담을 덜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은 원유와 커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현물로 원유를 들여올 경우 현금화할 수 있는 한국 업체와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국내 무역상 사업체인 포스코 대우에서 정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으며 원유를 현금화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정부 간의 협의에 민간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포스코 대우는 현금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죠.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투자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작년 9월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협의한 것과 이후 12월 현지에서 개최한 KTX 개발 현황 공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